보조지표를 잘 사용을 하면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세 확인 지표입니다.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중요한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넣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레드 크로스 내면 매도하면 되고요. 40%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좋은 이정표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 외전. 네, 오늘은 수익단장 조성욱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수님 요즘 장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옆에도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이제 처음에 주범이 인플레이션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플레이션이 사실 부정적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물론 이 인플레이션이 잘 극복된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잘 극복이 될 것 같고요. 머지않아 큰 시장이 올 거다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차트에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그런 보조지표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활용하시면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좋은 이정표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보조지표를 잘 사용을 하면 시장의 지지와 저항, 추세의 강도, 추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위치에 대해서 진단하는 데 비교적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갖게 되죠. 그럼 오늘 고수님이 쓰시는 보조지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생존하려면 꼭 활용하라. 조성욱 고수의 보조지표 탑3. 지지 저항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포착. 저는 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서 늘상 그냥 세팅해놓고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매물대 차트? 네. 매물대 차트가 있어요? 네. 이 매물대 차트는 기존의 차트 위에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최대 매물값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위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물대의 위치와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는 왜 중요한 거예요, 고수님? 이런 경우들 많으시죠. 많이 빠진 것 같아갖고 샀는데 또 지하를 파고 내려간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쵸. 수급적으로는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라는 거는 때로는 지지선으로, 때로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계속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죠. 그렇죠. 매물을 소화를 못하니까. 네, 매물을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고 저항선이었던 매물대를 밟고 올라서면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매물대 차트를 개인들이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매물대 활용도의 첫 번째는 차트의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매물이 시작됐다라는 걸 측정하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매물이 시작돼서 여기까지가 매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과 이만큼의 기간이 매물이라고 해석하는 건 매물대의 위치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언제로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의 시작점, 이게 분봉이 될 수도 있고 일봉, 주봉, 월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작점은 보통 전고점의 최고점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린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게 매물화되는 것이니까. 기간 설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증의 카카오입니다. 네. 자, 카카오는 2021년 6월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매물이 발생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5만 원에서 6만 원대에 최대 매물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사실 많이 누군가가 안 던졌다는 얘기죠. 그럼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5, 6만 원대의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할 때 그때는 이 매물이 소화됐기 때문에 훨씬 가벼워져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매물대 활용도 두 번째, 매물대 돌파 후에 지지를 확인한다.
말씀으로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같은 카카오의 급등할 당시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부터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한 후에 매물대 돌파 후에 4개월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제대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매물들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매물들이 적은 상태에서 가볍게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BM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STI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대 매물이 가운데 진하게 표시가 돼 있고 매물대들이 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색깔로. 최대 매물대는 오히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STI의 주체가 되는 세력들이 재차 상승을 위해서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매물대를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돌파를 할 때부터 지지를 할 때까지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한 가지 샘플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할 때 일부를 매수하고요. 네.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면서 지지를 할 때 또 한 번 매수를 하고 첫 번째 매수한 자리를 다시 돌파할 때 세 번째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 3번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 네. 왜냐하면 밑에서 단기 세력이 잠깐 거래량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지지하는 데까지를 확인하면서 그 매물이 다 소화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히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간다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주식격언에 있듯이 무릎에서 산다라는 뜻이 되겠죠. 교수님, 그러면 매물대 차트를 활용해서 매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매물대 활용도 세 번째, 매물을 돌파 못하고 계속 맞고 하회할 때 매도하라. 보통 매도의 자리를 찾을 때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꽤나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느 자리에서 매수도의 공방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못 빠져나온 뭔가 큰 매물이 형성이 됩니다. 맞고 떨어지고 그렇다면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죠. 거기에 최대 매물이 또한 쌓인다면 그 자리가 매도의 자리가 되겠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또 애증의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가 굉장히 급등을 해서 위에서 매수도가 공방을 할 때 최대 매물이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대에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물량을 팔았고 누군가는 그걸 떠안았다는 뜻입니다. 이 매물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계속 급락을 하게 되죠. 네, 보조지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조성욱 고수의 보조지표 탑3 두 번째 볼게요. 미래의 주가를 보여준다. 미래의 주가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사실. 그럼 고수님은 이 지표로 미래 주가를 다 예측하셨던 거예요? 조금 거창하긴 한데요. 주식은 예측의 영역입니다. 이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해도 될까요? 네. MACD. 네.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의 약자인데요. Moving Average가 이동평균선입니다. Convergence and Divergence는 수렴과 확장입니다. 이렇게 장기 평선이 이렇게 갑니다. 예? 그리고 단기 평선이 이렇게 따라가죠. 예, 단기 평선이 이렇게 계속 마냥 오르지 않습니다. 급등하다가 조정받고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죠. 이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의 이격도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걸 MACD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아는 이동평균선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동평균선이랑 어떻게 달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은 심플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EMA라고 하는 지수 이동평균을 사용합니다. 예.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은 20일, 60일, 120일 이 기간값들을 그냥 평균을 냅니다. 이 EMA는 최근에 종가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죠. 그러면은 이 MACD는 단기적 매매에 활용하면 좋은 지표일까요? 단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중장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는 조금 장기에 활용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